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올해 불혹의 나이가 되었고 초등학교 2학년이 된 아들을 키우고 있는 독신 엄마입니다.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 단지 상가에서 작은 반찬 가게를 운영하고 있고 아들과 둘이 먹고 살 여윳돈은 벌고 있어요. 여자 혼자의 몸으로 자식을 키운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닐 거라고 짐작은 하고 있었지만 정말 힘들더군요. 제가 이렇게 사연을 쓰게 된 이유는 평소 친하게 지내던 동네 어르신이 손녀의 이혼 이야기를 해주셨기 때문이에요. 평소 남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편이라 이런저런 말을 많이 듣는데 그 이야기를 듣는 내내 어찌나 제 상황 같은지 너무나도 공감이 되고 어르신의 가슴 아파하는 그 심정도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용기 내서 여러분께 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남편은 자기 식구, 그니까 시댁 식구들만 가족으로 인정하는 사람이었어요. 물론 친정 식구들은 안중에도 없었고 친정 식구들과 대놓고 차별을 두기도 하고 여러모로 제 속을 많이 썩였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결혼 생활을 어떻게 유지했나 싶더라고요. 그런 남편과 이혼하고 나니 그동안 참고 살았던 세월이 참 야속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 다짐도 하게 되었습니다. 무슨 사연인지 궁금해하실 것 같으니 지금 바로 사연 시작할게요. 세아가 내가 꿈을 꾸었는데 아무래도 좀 이상해서 말이지. 너 혹시 아이 가진 거 아니니? 네? 아이요? 아직 딱히 그런 건 없는데요. 꿈이 어떠셨길래 그러세요? 아니, 이게 보통 꿈이 아니라는구나. 검색해보면 다 태몽이라 그러고. 아들 꿈이라는 말이 대부분이야. 그래서 그런데 너 병원 한번 가보지 않으련? 에이, 어머니. 갑자기 무슨 병원이에요? 아니, 왜? 신혼인데 아이가 생길 수도 있지. 너희 금실 좋은 거 내가 다 안다. 부끄럽게 왜 그러세요, 어머니. 콜록콜록. 너 감기 들었니? 아, 요즘 감기 기운이 좀 있네요. 환절기라 그런가 봐요. 비염이 있어서 좀 예민하거든요. 얘 몸이 으슬으슬하고 그런다고? 그거 딱 임신 증상인데. 너 그러지 말고 당장 병원 가봐라. 가서 임신 아니면 아닌 거고 약도 지을 겸 병원 한번 가봐. 아, 그 정도는 아닐 것 같은데. 일단 알겠어요. 아, 아니다. 그럴 게 아니라 내가 당장 너 데리러 가마. 연락하면 준비하고 나와. 네? 굳이 그러실 필요까진 없는데요. 아니긴 뭐가 아니야. 그리고 솔직히 결혼한 지 제법 지났는데 이제 슬슬 아이 소식 들려올 때도 됐지 뭐. 아니면 저녁이나 한 끼 하고 오는 거고 깊이 생각하지 말고 가벼운 마음으로 가자. 어머니 조금 부담스러운데요. 얘는 부담스러울 것도 많다. 너 아이 가지면 더 할 텐데. 그리고 나는 손주 빨리 보고 싶단 말이다. 아, 알겠습니다. 준비하고 있을게요. 그래, 이따 보자. 저는 딱 30이 되던 해 결혼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중견기업에 취직했다가 상사였던 남편을 만났죠. 1년 정도 짧고 굵게 연애하고 둘 다 나이도 나이인지라 자연스럽게 결혼 이야기가 오고 갔어요. 서로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에 결혼이라는 행사도 빨리 해치우고 싶었어요. 상견례 자리에서 시어머니가 대뜸 친정엄마에게 손주 낳으면 사돈이 키우세요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 한마디로 친정 식구들이 시댁에 대한 부정적인 인상을 갖게 되었죠. 그리고 그게 불화의 씨앗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그땐 그저 남편과 결혼하겠다는 생각뿐이었고 당장 아이를 가지는 상황도 아니어서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거든요. 지금 생각해보면 결혼 후에도 딱히 시댁 어른들은 저에 대한 애정이나 존중이 없었던 것 같아요. 며느리 도리는 강조하면서 아이에 대한 압박을 한 건 아니지만 저보다는 태어날 손주에게 관심을 더 두셨거든요.
아무튼 시어머니의 말대로 저는 갑작스레 임신 사실을 알았습니다. 이미 8주 차였고 제가 조금 둔해서 임신 사실을 몰랐습니다. 원래 생리도 불규칙한 편이었어서 당연히 임신일 줄은 꿈에도 몰랐고요. 그렇게 갑작스러운 임신 소식에 친정, 시댁 할 것 없이 온 식구들이 기뻐해 주었습니다. 저는 좀 얼떨떨했지만요. 아가, 진석이는 잘 있니? 지난번에 보니까 분유를 좀 개원해던데 분유는 유기농으로 먹이고 있니? 추천해 주셨던 분유가 안 맞아서 다른 거로 바꿨고 지금은 잘 먹고 잘 지내고 있어요. 그때 살짝 장염기가 있어서 토한 거고 지금은 아무런 문제가 없네요. 그나저나 요즘 독감이다 뭐다 유행이라서 진석이 보러 가지도 못하고. 지금 사돈이 와 계시지? 네. 산후도우미 이모님 이용 기간 끝나고 친정엄마가 와서 도와주고 계세요. 그래, 너도 그렇고 아이도 문제지만 남편 내조를 잘해야 한다. 너무 아이만 챙기다 보면 소홀해지기 마련이야. 몸 힘든 건 알겠지만 서로 잘 신경 써주렴. 에이, 엄마 밤낮 없이 육아하는 사람한테 너무 과하다. 나는 내가 알아서 잘 챙겨 먹으니까 걱정하지 마요. 장모님도 계시니 차라리 좀 수월해. 그러니 사돈이 널 좀 챙겨주긴 하나 보다. 아무튼 우리 금쪽 같은 진석이가 아무 탈 없이 건강하게만 잘 커줬으면 좋겠네. 나 닮아서 씩씩하고 건강하게 잘 큰 거야. 엄마 아들 잔병치레 하나 없이 잘 커왔잖아. 그러니 걱정하지 마시고 엄마랑 아버지나 잘 지내고 계셔. 네. 어머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저도 아직 육가가 좀 서툴지만 많이 적응하고 나면 좀 괜찮아질 거예요. 네가 그렇다니 뭐 어쩔 수 없지. 아이 사진 좀 보내다오. 친척들이 진석이를 많이 궁금해하는구나. 네, 알겠어요. 이따가 기저귀만 갈고 보내드릴게요. 아이가 효자인지 입덧 한번 하지 않고 무난히 10개월을 보냈고 건강하고 무탈하게 출산했어요. 집안에 아이 울음소리가 번지니 분위기가 새롭더라고요. 밤낮 없는 육아로 지치고 힘이 들지만 아이 생각해서 버텼습니다. 그런데 아이를 낳고 제가 엄마가 되니 모든 감각이 예민해지더라고요. 딱히 산후 우울증도 없었고 잘 먹고 잘 지내며 보통의 평범한 생활을 이어나갔습니다. 친정엄마가 한 달 정도 산후조리를 도와주시고 돌아가셨고 그 덕분에 좀 수월했던 것도 있었죠. 제가 혼자 고생할까봐 온갖 걱정이었던 친정엄마는 매일 저에게 연락해 안부를 묻고 이것저것 살피셨습니다. 그런 엄마를 걱정시킬 순 없어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늘 안심시켜드렸죠. 아이와 함께 정신없이 육아하면서 본격적인 엄마의 삶을 살게 된 저는 크게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시어머니가 저희 신혼집의 대가족인 자신의 친정 식구들을 데리고 오셨어요. 이모님들이 아들을 보고 싶어 한다는 이유였고 워낙 대가족인지라 부부 동반만 해도 5자매라 10명 이상이었습니다. 당연히 빈손으로 오셨고 손님 접대는 제 차지가 되었죠. 갑작스러운 상황에도 남편은 저에게 양해를 구하거나 미안해하는 기색은 하나도 없었고 되레 그 모습을 당연하게 여겼어요. 아가, 지난번에 갑자기 찾아가서 놀랐지? 그래도 평소 네가 살림을 해와서 그런지 금방금방 음식도 만들고 잘했다. 아니에요, 어머니. 갑자기 오신 건 좀 그렇지만 집에 재료가 있어서 망정이지. 그래도 주 메뉴는 있어야 할 것 같아서 갈비찜 시킨 건 좀 그랬죠? 아니다. 그 정도면 됐지. 다음부터는 너희 집에 가는 게 좀 그러니까 너희가 진석이 데리고 오너라. 이제 보니 집도 좀 좁은 것 같기도 하고. 네? 무슨 말씀이세요? 아니, 시댁 어른들이 좀 많니? 많은 사람이 아이 있는 집에 가는 게 좀 그러니까 네가 아범이랑 같이 오라는 말이야. 차라리 그게 낫지 않겠니? 시댁 간다 생각하고 가면 편하지. 시간적인 여유가 되면 가지만
진석이 컨디션도 살펴야 하고. 아무튼 상황 봐서 갈 수 있으면 갈게요. 요즘 날이 추워서 밖에 잘 안 나가거든요. 얘는 너무 싸고만 돌면 면역력 안 좋아져. 가끔은 바깥 공기도 쐬고 해야 하는 거야. 알겠습니다. 미리 말씀만 해주세요. 그 이후로도 남편이나 시어머니는 저에게 양해를 구하기는커녕 반통보식으로 친척 집이나 시댁에 자주 부르셨어요. 차로 2시간 거리에 있는 조부모님을 찾아뵙기도 하고 늘 도리를 강조하셨습니다. 당연히 100일도 안 된 신생아 키우면서 저는 몸도 마음도 지쳐갔고 불만이 쌓여가기 시작했습니다. 시댁 행사를 소소한 부분까지 챙기는 남편은 친정은 전혀 챙기지 않았고요.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참 많이 참고 살았던 것 같아요. 아이가 태어나니 더더욱 그럴 수밖에 없었고요. 남편과 본격적인 갈등을 빚게 된 건 시어머니의 친정 아버지 구순 잔치에 100일도 안 된 아이를 불러내면서부터였어요. 시어머니 고향이 전남 고흥이었는데 서울과 정말 끝과 끝이라 차로 5시간 이상은 가야 하는 거리였습니다. 아이가 어리다 보니 오래 차를 태우는 것도 그렇고 아직은 외출을 삼가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끝까지 오라고 고집을 피우시더라고요. 솔직히 시어머니 때문에 아이 잔병치레가 생기는 것 같아 무척이나 조심하고 있었는데 그런 상황에 남편이라는 놈은 시어머니 두둔하며 제 생각은 하나도 안 해주길래 저도 결국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아가, 이번에 고흥에서 구순 잔치하는 거 알지? 그때 너희 부부랑 진석이가 와주었으면 하는구나. 증손주 보고 싶어서 안달인데 그 나이에 갓난아이가 얼마나 귀하니. 그러니 용돈 두둑이 챙겨서 와주렴. 그럼 외할아버지 보는데 당연히 가야지. 그날 마침 회사도 일찍 끝나는 날이고 잘하면 반차 쓸 수 있으니까 갈게. 정말 네 외할아버지 좋아하시겠네. 잠시만요. 그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당장 내일 모레인데 진석이가 감기 기운도 있고 아직 100일도 안 돼서 차 오래 태우기가 좀 그래요. 안 그래도 장거리인데 2시간마다 상태 체크하고 밥도 먹이고 기저귀도 갈아야 하는데 아기 컨디션 안 좋아져서 좀 걱정이에요. 그래서 지금 못 오겠다는 거니? 죄송하지만 좀 그렇네요. 거리가 멀기도 하고 무엇보다 아이가 아파서요. 내일 병원 진료도 가야 하고요. 외출 웬만해서는 안 하고 있는 거 아시잖아요. 그러게 애엄마가 그런 건 진작에 챙겼어야지. 뭐 하는데 애가 툭하면 감기나 걸리고. 맞아. 당신이 주 양육자인데 진석이 너무 자주 아픈 거 아니야? 뭐라고? 내가 아프길 바라기라도 했다는 거야? 너 무슨 말을 그렇게 하니? 아범이 그런 뜻으로 말한 게 아닌데. 아무튼 못 오겠다는 거니? 네, 못 가요. 지난번에도 진석이 감기 기운 있었는데 이모님들 만나야 한다고 진석이 데리고 나오라 하셨잖아요. 못 간다고 했는데 집 근처라고 오라고 하셔서 데리고 나간 날. 그 이후로 지금 감기 걸린 거예요. 어머, 그래서 지금 그게 내 탓이라고? 너 말 웃기게 한다? 귀여운 구석이 있구나. 당신 엄마한테 말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며느리랑 손주 걱정되어서 하는 말 가지고 너무 날 세우는 거 아니냐고. 내가 장인어른이랑 장모님한테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 도대체 뭘 배워왔길래 시어머니한테 그딴 태도야? 말 다 했어? 뭘 배워왔냐고? 지금 우리 부모님 모욕하는 거야? 나 배울 만큼 배워왔다. 아이가 아프다는데 그 먼 거리를 굳이 가야 해? 병원 가려면 차 타고 1~2시간 나가야 하는 그런 데를 100일도 안 된 아이 데리고 오라는 게 말이나 돼? 그러다 갑자기 상황 안 좋아지면 대처할 수나 있어? 분명 자기는 오랜만에 식구들 만났다고 술 한잔 하겠지. 그러면 오롯이 진석이는 내 몫이고 나 혼자 발만 동동 굴러야 해? 너 지금 싹수 없게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너 내가 너희 집 가서 다 때려 부숴야 정신을 차릴래? 도대체가 너는 시집을 왔으면 며느리 도리를 다 해야지.
왜 이렇게 이기적으로 구냐? 부숴봐, 부숴보라고. 며느리 도리? 며느리 도리하다가 자식 해칠 일 있어? 당신이야말로 아이 아빠라는 사람이 아이가 우선이 되어야지. 어떻게 된 게 다른 가족들부터 생각하는 거야? 우리는 안중에도 없다, 이거야? 너야말로 지금 뭐 하는 건데? 시발 진짜 보자 하니까. 너 미쳤어? 꼭 큰 소리가 나야 정신을 차리지. 나 앞으로 너희 집에 안 가. 네가 알아서 신경 쓰든 말든 알아서 해. 언제 우리 집 일 신경이나 썼냐? 말은 똑바로 해. 아이고, 이것들이 내 앞에서 쌈박질해? 세상 꼴 잘 돌아간다, 잘 돌아가. 결국 저는 남편과 크게 싸움을 했습니다. 남편은 아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입에 담지도 못할 말을 퍼부어댔어요. 아이만 없었으면 정말 뺨이라도 한 대 치거나 손이 닿는 대로 마구 패줬을 건데 그러지 못함에 너무 분하더라고요. 그 뒤로 남편과 저는 서로 말도 하지 않고 냉전 기류가 흘렀습니다. 그 덕분에 육아는 제가 도맡게 되었죠. 남편은 집에 들어와도 피곤하다는 이유로 안방에 들어가 처박혀서 나오질 않았고 아이가 울어도 돌보지 않았습니다. 그런 상황에 꾹 참고 불만을 말하면 남편은 말도 섞기 싫다며 집을 나가버리는 패턴이 반복되었죠. 한 번 싸우면 계절이 바뀔 때까지 독박 육아를 하는 생활이 연속이 되었고 처음엔 잘잘못 따지며 싸우던 저도 점점 지쳐갔어요. 남편과 어떻게든 대화로 풀어보려 노력했지만 대화가 이어지지 않고 큰 소리만 났고 저는 저대로 답답했습니다. 이야기 좀 해. 진석이 이제 돌 지나면 어린이집 보낼까 하는데 아무래도 상의는 해야 할 것 같아서 아파트 단지에 있는 시립으로 보낼지 아니면 길 건너에 있는 가정 어린이집으로 보낼지 고민이야. 그런 걸 왜 나한테 이야기하는데? 왜 이야기하냐니? 당신이 진석이 아빠니까 하는 말이지. 원래 진석이 당신 혼자 키웠잖아. 그러니까 그런 건 물어보지 말고 알아서 좀 해. 당신은 진석이한테 관심이 없어? 나한테는 없더라도 자식한테는 좀 가져야지. 아이가 매일매일 다르게 커가는데 솔직히 진석이 기저귀라도 제대로 갈아준 적 있어? 아, 그러니까 말 길게 하지 말고 네가 알아서 다 하라고. 좋게 이야기하는데 또 기분 나쁘게 할래? 도대체 뭐가 기분이 나쁜 거야? 내가 못할 말 하는 것도 아니고 당신도 알아야 할 일이고 충분히 상의해야지. 내가 알게 뭐야. 그렇게 자신 있게 행동할 땐 언제고 이제 와서 이래? 그냥 네가 말하는 거 자체가 싫어. 참나, 어이가 없네. 그래? 알겠어.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태클 걸지 마. 바라던 바야. 제발 말 좀 걸지 마. 저는 더 이상 시댁에서 이야기를 나눌 상대가 없었습니다. 친정집에 속마음을 털어놓고 상황을 이야기해 볼까도 싶었지만 괜한 걱정 시켜드리기 싫고 안 좋은 모습 보여주기 싫더군요. 결혼하면서 누구보다 잘 살겠다고 호언장담했는데 가슴에 대못 박는 것 같아 차마 입이 안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혼을 결심하게 된 사건이 발생해요. 육아에 기여도가 없는 남편이 힘이 든다는 이유로 육아휴직을 한 겁니다. 그것도 2년이나요. 물론 월급의 80%가 나오긴 하지만 집을 사느라 빚이 있는 상황에 남편의 무책임한 행동이 이해가 가질 않았어요. 그래도 육아휴직을 했으니 피곤한 건 좀 줄어들었겠지 싶어 솔직히 육아를 도와줄 수 있지 않을까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전혀 아니더군요. 무얼 하는지 매일 밖으로 나돌기 바빴고 집에 오면 늘 피곤하다는 말과 함께 안방에서 나오질 않았으니까요. 그런 남편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더 이상 함께할 수 없겠다. 판단이 들었고 이혼 전문 변호사를 찾아가 이혼 상담을 했습니다. 차근차근 증거를 모으며 이혼할 날만을 기다리던 어느 날 얼마 전에 결혼한 여동생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언니, 진석이 돌보느라 아주 힘들지? 이제 돌 좀 지났다고 말도 알아듣고 해서 수월해졌어.
걷기 시작해서 잡으러 다니기 바쁘지만 그렇구나. 아이들은 정말 빨리 크네. 아참, 언니한테 선물 전해줘야 하는데 진석이 보러 가도 돼? 그럼 와도 되지. 다음 주부터 어린이집 다녀서 바빠질 예정이다. 아, 그렇구나. 그런데 너 목소리가 왜 그래? 신혼여행 이제 막 다녀온 녀석이 말이야. 한참 들떠 있어도 모자라는데 너 무슨 일 있어? 아, 사실은 언니, 내가 이걸 말해야 할지 고민을 많이 했거든. 언니가 내색을 워낙 안 하다 보니 상황을 모르니까. 그게 무슨 말이야? 너 정말 무슨 일 있구나? 아니, 내가 무슨 일 있는 건 아니고, 언니가 무슨 일 있는 건 아닌가 걱정돼서. 그리고 할 말도 있고. 할 말이 뭔데? 빨리 말해봐. 언니 예전에 형부랑 크게 싸운 적 있잖아? 사돈어른 아버님 구순 잔치 있을 무렵에. 그렇지. 그때 엄청나게 싸웠지. 근데 그게 왜? 엄마가 나한테 절대 말하지 말라고 했는데 아무래도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서 그때 형부가 엄마한테 협박 문자를 보냈다더라고. 자식 교육 어떻게 시킨 거냐면서 이따위로 며느리 도리도 못하는데 당장 데려가라고, 안 그러면 칼로 찔러 죽이겠다고 뭐 그런 말을 했나 봐. 정말이야? 너 지금 거짓말 하는 거 아니지? 언니, 내가 뭐라고 이런 거로 거짓말을 해? 근데 엄마 말로는 문자만 봐서는 상황이 심각한데 언니가 아무런 내색도 없으니까 형부가 혹시나 술김에 그런 건가 싶었대. 그래서 좀 지켜보자 해서 지켜보고 있는 거고. 하, 정말 어이가 없네. 너 혹시 그거 캡처된 거 가지고 있어? 응, 가지고 있지. 보내줄게. 그리고 우리 축의금 말인데. 축의금? 왜? 부족했어? 아니, 혹시 형부가 우리 결혼식 온다고 했었어? 그래. 그때 간다고는 했었어. 축의금 계좌이체 해줄까 하다가 직접 주는 게 나을 것 같아서 내가 300만 원 보냈거든. 봉투에 하라고. 아, 역시 뭔가 있었구나. 형부가 우리 축의금 5만 원 하셨어. 그래서 이게 처음엔 장난인가 싶었거든. 뭐? 5만 원? 아니 이 인간이 진짜. 그날 진석이 입원해 있느라 못 갔잖아. 그래서 형부 대신 보냈는데. 그거 내가 다시 확인해 볼게. 알았어. 괜히 이야기 꺼내서 미안해. 그래도 언니는 알아야 할 것 같아서. 그리고 언니 힘든 거 있으면 나한테라도 이야기해줬으면 좋겠어. 오죽하면 내 남편이 언니 걱정된다고 그러더라. 원래 아무 말 없이 견뎌내는 게 더 무서운 거라고. 난 언니가 큰일 날까봐 정말 마음이 조마조마해. 별일 없으니까 걱정하지 마. 언니가 형부랑 이야기해 볼게. 또 연락하자. 당신 나랑 이야기 좀 해. 또 무슨 일인데? 나 지금 골프를 하러 가야 해. 오래 통화 못한다. 지금 그깟 골프가 문제야? 당신 우리 엄마한테 협박 문자 보낸 적 있어? 뭐 나 죽여버리겠다고 그런 적 있냐고. 하... 그새 장모님이 일러 바쳤냐? 뭐 잠깐 실수했어. 그때 네가 개념 없게 굴지만 않았어도 그러진 않았지. 먼저 날 건드린 건 너잖아. 웃긴다 정말. 당신 그리고 달림이 결혼식에 축의금 5만 원 했다며. 나머지 돈은 어쨌어? 그 돈 내가 필요해서 좀 썼어. 그리고 처제 결혼식인데 5만 원이면 후한 거 아니야? 원래 결혼하면 출가회인이야. 너 우리 집 식구인데 자꾸 친정 감싸고 돌래? 야, 그거 내가 내 동생 축의금 줄 거라고 모아둔 돈이라고 했잖아. 네 돈 한 푼도 없다고. 지금 나랑 장난하자는 거야? 어쭈, 소리도 칠 줄 아시네? 너 지금 나랑 해보자는 거지? 그래, 해보자. 당신 정말 제정신이야? 아이한테 신경을 안 쓰는 거 다 이해해. 근데 이건 좀 아니지 않니? 툭하면 외박에, 친구들 모임에. 넌 갓 돌 지난 애 아빠가 그게 할 짓이야?
집안은 나 몰라라 하고 밖으로만 나돌고. 너 혹시 바람 피우니? 내가 바람 피우면 어쩔 건데? 나랑 이혼이라도 할 거야? 당연히 이혼해야지. 아이한테 관심 없고 우리 집 무시하는 것도 다 그렇다 쳐. 근데 바람을 피우는 건 이야기가 달라지지. 간통죄도 폐지된 마당에 네가 뭘 어쩔 건데? 그리고 이혼하면 넌 그냥 거지 인생 사는 거야. 닥치고 생활비 건네줄 때 내 말 잘 듣자. 알겠지? 당신 정말 미쳤구나. 이혼하면 누가 손해인지 확실히 알려줄게. 그동안 내가 당하고 살았던 거 싹 다 갚아줄 거야. 바람 피우고 있으면 마음 편히 즐겨둬. 곧 나락으로 보내버릴 거니까. 나도 더는 이렇게 못 살아. 뭐? 못 살면 어쩔 건데? 정말 이혼이라도 할 거야? 이혼이 네가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내가 안 한다고 하면 안 하는 거라고. 과연 그럴까? 진작에 변호사 상담 받길 잘했네. 너 따위 쓰레기랑 더는 못 산다. 난 짐 싸서 친정 갈 테니까 그렇게 알아. 곧 이혼 소장 갈 거야. 너도 변호사 선임해 두는 게 좋을 거야. 야! 야! 저는 그동안 차근차근 모아두었던 증거들을 토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큰 마음 먹고 아이 데리고 짐 싸서 친정집에 들어갔어요. 갑자기 아이 데리고 들이닥치니 얼마나 놀라셨겠습니까? 아이 재우고 나와서 차분히 모든 상황을 말씀드렸어요. 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한숨만 푹 쉬셨고 친정엄마는 그동안 얼마나 고생 많았냐며 눈물을 훔치시더군요. 저는 그 모습을 보고 더 독하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남편은 이혼 소송이 웬 말이냐며 나 몰라라 하더니 현실을 직시했는지 변호사를 고용하더군요. 이혼 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아니나 다를까 남편이 바람을 피운 정황이 포착되었어요. 그 덕분에 소송은 저에게 유리하게 흘러갔고 위자료로 4천만 원 받고 매달 양육비 100만 원 받기로 하고 끝냈습니다. 웃긴 건 뭔지 아세요? 아이 아빠라서 적어도 아이에 대한 집착이 조금이라도 있을 줄 알았는데 전혀 그런 게 없었습니다. 친아빠가 맞나 싶을 정도로 너무 냉정해서 제가 아이한테 다 미안할 정도였습니다. 면접 교섭권이 주어졌으나 어차피 아이가 아빠 얼굴도 모르니 앞으로도 모르게 하자며 남편은 쿨하게 아이를 포기했어요. 무슨 자신감에서인지 매달 양육비로도 얽히기 싫다며 20년치, 그러니까 2억 5천 조금 안 되는 돈을 보냈더라고요. 어찌나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던지 조금의 정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이혼하고 나서는 남편과 그 어떤 연락도 주고받지 않았어요. 시어머니만 종종 연락을 해오실 뿐이었죠. 아가, 진석이 얼굴 좀 보여주련. 요즘 안 본 지 오래돼서 가물가물하구나. 사진도 좀 보내주고. 저기요 아줌마, 진석이 내 애거든요. 그리고 그쪽 아들이랑 이혼했는데 이제 와서 무슨 아가예요? 뭐, 아줌마? 너 그래도 그러는 거 아니다. 내가 시어머니였던 사람인데 아줌마라니. 아줌마 맞죠? 이혼해서 시어머니랑 며느리 사이도 아닌데 뭐가 잘못됐어요? 그리고 그쪽 아들이 자식 다 포기했는데 앞으로 안 보고 산다고 했고요. 이런 식으로 연락하는 거 불쾌하네요. 불쾌하다니. 내가 내 손주 보겠다는데 너 이러는 거 죄 짓는 거다? 죄요? 죄는 그쪽들이 더 많이 지었겠죠. 조용히 넘어간 걸 다행으로 아세요. 앞으로 다시는 연락하지 마시고요. 진석이 궁금해하지도 마세요. 되려 관심 안 가져주는 게 더 다행이거든요. 뭐? 너 지금 말 다 했니? 네, 다 했고요. 더 할 말 없으니 꺼지세요. 꺼지라니. 말버릇하고는. 그러지 말고 아이 사진 좀 보내다오. 싫거든요. 한 번만 더 연락하면 가만 안 둬요. 접근 금지고 뭐고 걸어버리려니까. 자꾸 연락하면 스토킹으로 신고할 거예요. 합의도 안 해줄 거고요. 그 나이에 콩밥 먹고 싶으면 연락하세요. 너
어디서 천륜을 끊어놓으려고. 제가 먼저 안 끊었고요. 그쪽 아들이 자진해서 끊은 거거든요. 그럼 이만 차단합니다. 그렇게 모든 관계가 마무리되고 저는 친정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 아파트 상가에 작은 반찬 가게를 차렸어요. 회사에 다니다 경력 단절이 된 저는 아이를 키우면서 할 수 있는 일이 참 한정적이더라고요. 언제까지 친정 부모님에게 맡길 수만은 없는 노릇이었으니까요. 평소 아이 이유식도 만들고 음식 만들기를 좋아해서 그 실력으로 반찬 가게를 차렸습니다. 억만장자는 아니지만 아들 녀석이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을 정도로 여유 있는 생활을 하고 있죠. 어떻게 보면 이게 다 이혼하면서 일이 잘 풀린 덕분일 겁니다. 앞으로 더 승승장구하면 더할 나위 없겠죠. 다행히 아들 녀석은 제 말도 잘 듣고 밝고 건강하게 자라주고 있어요. 그런 아들을 보면서 저도 더 힘을 내려고요. 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제 사연에 많은 공감이 되셨다면 응원의 댓글 부탁드릴게요. 현준아, 너 또 방에 틀어박혀 있니? 집안일도 좀 하고 그래. 뭐야, 지금 일하는 중인데. 일은 무슨, 또 게임이나 하고 있겠지. 이제 슬슬 일도 해야 되지 않겠어? 아빠가 돌아가신 지도 벌써 3년이 넘었잖아. 원래라면 네가 집에서 가장 노릇을 해야 되는 거야. 말했잖아, 지금 일하는 중이라고. 게임하는 게 일이야? 엄마가 이해를 못했을 뿐이야. 게임과 관련된 일도 있다고 전에 한번 설명해 줬잖아. 내가 이해를 못하는 건 일이라고 할 수 없어. 이해할 생각이 없으면 그냥 좀 냅둬. 그리고 집안일 얘기할 거면 채아한테도 하든가. 왜 나한테만 그래? 채아가 집안일을 얼마나 잘 도와주는데. 엄마가 일에 있을 때 밥도 해놓고 빨래랑 청소도 다 해놓는다고. 이렇게 잘하는 딸한테 내가 뭘 더 바라겠니? 아, 그래? 근데 사실은 그렇게 해놓는 사람이 나라고 말해봐야 안 믿을 거잖아. 어머, 동생이 해놓은 걸 왜 네가 했다 그러니? 그러고도 오빠가 맞아? 그럼 채아한테는 일하라는 소리를 왜 안 하는 건데? 걔도 이제 벌써 28살이잖아. 이대로 쭉 백수로만 살다간 큰일 날걸? 채아는 자기가 가사 도우미라고 말하던데? 그건 그냥 일하기 싫다는 어줍잖은 핑계잖아. 실제 가사 도우미들한테 신뢰 아니야? 적당히 해. 너야말로 아무것도 안 하는 백수 주제. 네 얘기만 쏙 빼놓고 남 운운하지 마. 채아는 그나마 집안일이라도 하니까 괜찮아. 신부 수업 같은 거지 뭐. 채아처럼 예쁘고 조신한 여자애는 시집만 잘 가도 그만이야. 일 안 해도 상관없다고. 그러셔? 아니 그보다 너는 네 앞가림부터 좀 해. 나이도 30이 넘었는데 집에만 틀어박혀서 뭐 하는 거니? 그러다가 결혼도 못한다. 일 잘하고 있다고 몇 번을 말해. 돈도 나름 잘 벌고 여자친구도 있어. 없는 말 지어내지 말고. 봐, 안 믿잖아. 너 자꾸 그럴 거면 그냥 집 나가서 혼자 살아. 헐, 내가 나가도 상관없겠어? 할 수 있으면 한번 해봐. 돈도 안 벌고 집안일도 똑바로 못하고 네가 할 수 있는 게 대체 뭐가 있는데? 엄마야말로 나중에 후회도 난 모른다. 그래, 너는 네가 잘난 줄 알지? 너야말로 좀 후회도 해보고 그래야 돼. 아빠가 너무 오냐오냐한 게 잘못이긴 했겠지만 이 기회에 한번 겪어봐. 세상이 얼마나 무서운 곳인지 너도 한번 맛을 봐야 알지. 1시간 후. 오빠, 뭔데? 할 말이 있으면 내 방으로 와서 하면 되잖아. 엄마도 그렇고 집에 같이 있으면서 귀찮게 왜 일일이 카톡으로 말하는 거야? 오빠 방에서 썩은 내 날까봐 못 가는 거지. 매일 청소하거든? 적어도 네 방보다는 훨씬 깨끗하겠구만. 아, 됐고. 아까 엄마랑 카톡할 때 쓸데없는 말 안 했지? 쓸데없는 말? 집안일은 내가 하고 있다고 말해달라고 했잖아. 그거 엄마한테 찌르거나 한 거 아니지? 말해봐야 믿지도 않아. 그래? 그럼 됐어. 이제 됐지? 나 일하는 중이야. 또 게임하면서 일한다고 뻥치네. 그따구로 사니까 엄마한테 혼나지. 남 얘기하기 전에 자신부터 좀 돌아봐, 제발. 그게 무슨 말이래? 모르겠으면 생각을 좀 해. 지가 잘난 줄 아나 봐. 아, 맞다. 나 이번 주말에 선보기로 했어. 헐, 진짜로? 남자가 은행 다닌데 사진 봤는데 엄청 잘생겼더라.
근데 그 사람이 조신한 여자랑 결혼하고 싶대. 완전 나잖아 그거. 집안일은 다 나한테 떠넘기기만 하고 하다못해 청소 한번 해본 적이 없으면서 무슨? 그거야 항상 그랬던 오빠가 하면 그만이잖아. 뭐래? 결혼하게 되면 여기 근처에 신혼집 차릴 거니까 남편 일 나가면 오빠가 와서 집안일 좀 해줘. 너 지금 뭐라는 거냐? 어차피 오빠는 결혼 못할 텐데 그냥 동생이나 도와주면서 살라고. 나 여자친구 있다고 몇 번을 말하냐. 뭐야? 아직도 망상에 빠져 있는 거야? 망상이 아니라 현실이야. 거짓말하는 게 뻔히 보이는데 내가 믿어줄 것 같아? 진짜 망상하는 것만큼은 따라올 사람이 없겠다. 그래. 여튼 그런 줄 알아. 그렇게 세상 일이 네가 생각하는 대로 돌아갈 것 같냐? 당연하지. 앞으로도 집안일 잘 부탁해. 3달 후. 현준아, 이거 보면 연락 좀 줘. 뭔데? 너 지금 어디 사니? 왜? 엄마한테 주소 정도는 알려줘야지. 알려줘봐야 무슨 의미가 있다고. 저기 현준아. 뭔데? 혹시 엄마 계좌에 매달 80만 원씩 보냈었니? 그걸 이제 알았어? 실은 통장 정리를 전혀 안 하고 있었거든. 입출금 내역을 확인을 안 하다 보니까 전혀 모르고 있었지. 아, 그래? 하긴 ATM으로 뽑아봐야 잔고 정도밖에 안 나오긴 하겠네. 네가 집을 나간 후로 생활비가 너무 빨리 줄어드는 것 같아서 이상하다 싶어서 통장 정리를 해본 거야. 그러다 내가 입금했었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알았다는 건가 보네. 근데 지금까지 몰랐다는 게 참 웃긴다. 채아가 하도 집안일을 야무지게 잘하니까 알아서 잘 조절해주고 있는 줄 알았거든. 언제부터 돈을 보내주고 있었던 거야? 한 5년은 더 됐을걸? 그렇게 오래됐니? 그보다 더 전에는 나도 직장이 없었으니까 좀 더 적게 보내긴 했지만 그때는 시나리오 작가가 되고 싶어서 공부하고 있었거든. 시나리오? 그래서 지금은 게임 시나리오 작가로 일하고 있어. 그럼 게임에 관련된 일을 한다는 것이 사실이었나 보네? 그렇다니까. 근데 예전부터 계속 말했었잖아. 엄마나 채아나 무슨 망상병 환자 취급하면서 무시하긴 했지만 이래봬도 시나리오로 먹고 살 수 있을 정도로는 벌고 있다고. 그랬구나. 그리고 전에 채아 선 봤었잖니. 조신하고 가정적인 부분을 어필해서 그 남자랑 사귀기 시작했는데 할 줄 아는 집안일이 하나도 없어서 차였나 보지? 그래 맞아. 그래서 채아가 다 털어놓더라. 집안일도 원래 네가 다 해왔던 거라고. 내가 말했지. 현준아, 집으로 다시 오지 않을래? 왜? 집 꼬라지가 장난이 아니야. 아, 그래? 하긴 엄마도 원래 집안일은 하나도 안 하면서 아빠한테 다 떠넘기기만 했잖아. 현준아, 아빠가 돌아가시고 나서는 쭉 내가 집안일을 해왔다는 것도 모르고 채아가 하는 거짓말만 믿을 정도였으니 말 다 했지 뭐. 그래도 엄마가 일 마치고 돌아오면 항상 채아가 주방에서 저녁 준비하고 있었는데 내가 만든 요리를 채아가 그냥 데워서 접시 위에 담았을 뿐이야. 그럼 아침은 토스트기에 빵 굽고 우유 따르는 것 정도는 채아도 당연히 하지. 계란 후라이랑 샐러드는 내가 전날에 미리 만들어둔 거고 그냥 채아는 일하기 싫어서 어떻게든 집안일이라도 잘하고 있는 척을 했던 것뿐이야. 그랬던 거구나. 난 그런 집안 상황이 걱정돼서 일부러 본가에서 지냈던 건데 나를 내보낸 건 엄마야. 현준아, 안 가. 왜? 여자친구랑 동거하는 중이거든. 뭐야? 여자친구가 있다는 것도 진짜였어? 진짜 몇 번을 말하냐고. 그럼 여자친구도 데리고 와서 같이 살아도 돼. 싫어. 왜? 내 여자친구한테 집안일 떠밀고 나 몰라라 할 게 눈에 뻔히 보이니까 설마 그렇게 노골적으로 그러겠니? 말해두는데 내 여자친구는 민영이야. 민영이라면 걔 말하는 거야? 채아 고등학교 동창? 맞아. 그래? 그러면 오히려 더 잘 됐네. 민영이는 채아 절친이잖아. 아, 채아가 그 사실에 대해서는 털어놓은 게 없나 봐? 왜? 뭔데? 학교 다닐 때 채아가 항상 숙제를 민영이한테 시켜서 지가 한 것처럼 하고 다녔어. 뭐? 그리고 당시에 민영이가 사귀던 남자친구도 채아가 빼앗은 적도 있고. 빼앗아? 그리고 이건 증거가 없어서 그냥 후지부지 넘어가긴 했지만 시험 볼 때마다 컨닝했었고
교사를 몸으로 유혹해서 시험 문제를 빼냈다는 소문도 있더만. 아니, 우리 채아가 그런 짓을 했다고? 소문이긴 하지만 그래도 그런 소문이 돌 정도로 채아는 평소 행실에 문제가 있는 애였다는 건 확실하게 말할 수 있겠지. 민영이나 나나 채아한테 이용당한 피해자라고. 그때 내가 집을 나간 건 이 모든 것을 폭로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야. 이게 다 뭐야? 하여간 내가 집에 돌아갈 일은 없으니까 그렇게 알아. 현진아, 엄마나 채아나 자기 할 말만 하고 내 말은 하나도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믿어주지도 않고 다들 자기 생각만 하면서 사는 주제에 내가 매달 돈을 보냈다는 사실조차 몰랐잖아. 현준아, 그건 나를 이해해주는 건 아빠뿐이었어. 아빠가 돌아가신 지도 벌써 3년이 지났어. 이쯤 하면 됐잖아. 나도 이제 자유롭게 살고 싶어. 현준아, 그럼 하다못해 지금 살고 있는 주소만이라도 알려줘. 싫어. 그럼 매달 80만 원씩 보내던 것만이라도 계속 줘. 지금 살고 있는 집 월세 내야 돼서 안 돼. 그리고 엄마도 일을 하고 있으니까 내가 보태지 않아도 큰 문제 없지 않아? 실은 엄마 일 그만뒀어. 에? 그만뒀다고? 그래서 부장님 와이프한테 위자료를 청구당했거든. 뭐 위자료라니, 설마 외도했어? 아, 그게 와, 우리 집안 여자들은 왜 하나같이 이 모양이야? 안 되겠다. 그냥 아예 연을 끊고 살던가 해야지. 아니, 현준아! 아, 맞다. 아빠 영정사진 내가 가져왔다. 영정사진을? 역시 몰랐나 보네. 집을 나온 지 3달이 지났는데 아무 말이 없다 싶었더니만. 그렇게 오랜 세월 함께한 남편 영정사진이 사라졌다는 것도 모르고 사네. 아니, 그래, 영 끊는 게 맞는 것 같다. 그럼 안녕. 그 후에 채아가 엄마한테 얘기를 들었는지 제게 카톡으로 장문의 욕설을 퍼부었는데 말의 내용이 너무 자기 멋대로인데다가 횡설수설하고 뭔 말인지 알아들을 수도 없어서 그냥 무시했습니다. 그 후에 아예 핸드폰 번호랑 카톡 아이디도 바꿔버리고 지금은 평온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와 민영이는 본가랑 멀리 떨어진 곳으로 이사를 왔습니다. 여기 주소는 제 사정을 알고 있는 아빠 쪽 친척들과 민영이의 부모님께만 알려놨으니 엄마와 채아가 갑자기 찾아올 걱정도 없습니다. 제 친구에게 들은 말로는 후에 본가는 경매에 넘어갔고 엄마랑 채아는 근처 월세방에서 살고 있다고 하는데요. 후줄근한 옷을 입고 예전에 살던 본가 앞을 지나가는 둘의 모습이 이웃 사람들의 눈에 한 번씩 목격된다고 합니다. 지혜 엄마, 지혜 대학 어디 갈지 정했대? 안녕 민서 엄마. 원서 넣었대. 어디 간대? 저번이랑 똑같아. 요리 전문대 가고 싶대. 허, 정말? 내가 그렇게 4년제 보내라니까. 그래도 본인이 가고 싶다고 하니까 나는 그거면 됐다고 봐. 아니. 근데 요새 전문대 나와봐야 쓸모도 없다니까. 민서는 대학 간다고 그랬나? 당연하지. 우리 딸은 최고의 교육을 받아야지. 인생 편하게 살게 하려면 대학교는 보내줘야 하니까. 그래, 본인이 원하면 된 거지. 지혜는 어릴 적부터 꿔왔던 꿈을 이루기 위해 요리 전문대를 고른 거야. 졸업하고 자기 뜻대로 일할 수 있으니 반대할 이유가 없어. 그래도 역시 대학을 나와야 취업도 편하게 할 거 아니야. 좋은 대학을 갈 기회를 벌써부터 포기하는 지혜가 도통 이해가 가질 않네. 그러고 보니까 민서는 어느 대학 쓴다고 그랬지? 당연히 A대지. 그렇구나. 명문대 가고 싶은가 보네. 하긴 지혜 성적으로는 A대는 못 가겠구나. 민서는 똑똑하잖아. 뭐 그렇지. 아무래도 선택지가 전문대밖에 없는 지혜와는 완전히 다르긴 하지. 뭐 우리 지혜도 본인이 좋아서 고른 길이니까. 그래. 근데 예준이는 어디 가는지 혹시 알아? 예준이? 민서가 궁금해하더라고. 궁금하면 본인한테 물어보는 게 낫지 않아? 글쎄 물어봤는데 알려주지를 않는다는 거야. 지혜 엄마, 뭐 아는 거 있으면 알려줘. 그래도 남의 집 얘기라서 내가 말해주기가 좀 그래. 말 못하는 거 보니까 A대구나? 왜 그렇게 생각하는데? 민서랑 지혜 둘 다 예준이를 좋아하잖아. 그래? 왜 모른 척을 하고 그래? 속이 훤히 다 보이는구만.
속이 보인다고? 예준이랑 지혜가 친하니까 마음 났어? 나한테 정보를 알려주지 않는다는 건 예준이도 민서랑 같은 대학을 간다는 뜻이지 뭐겠어. 아니, 그니까 남의 집 정보를 함부로 막 알려줄 수는 없잖아. 그래도 뭐 A대임은 틀림없겠지. 예준이 같은 애가 아니면 누가 A대에 어울리겠어? 진학은 어울리고 안 어울리고로 정하는 게 아니지 않을까? 어머, 기분 나빠서 그렇게 말하는 거야? 아니, 지혜가 시작도 전에 패배한 인생이긴 하지만 그래도 응원해 줄게. 대학 수험 합격 발표 후 지혜 엄마 민서 A대 붙었어. 축하해. 이제 좀 안심되겠네? 그러게. 그래서 지혜는 어느 대학교야? 아, 지혜는 4년제가 아니라 맞다. 미안. 그랬었지. 지혜는 전문대 간댔지 참. 괜히 물어봐서 미안해. 나는 부모로서 그래도 4년제를 보내주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거든? 깜빡하고 물어봤네. 지혜는 본인의 의지로 전문대 가는 거야. 하긴 성적이 안 되면 선택지는 그 정도밖에 없겠지. 민서가 잘 돼서 되게 미안하다 야. 지혜 같은 패배자 인생이 참 딱하긴 하지만 어쩔 수 없지. 그 정도밖에 못 가르친 지혜 엄마 책임이니까 앞으로 험난하지만 힘내길 바래. 그래. 맞다. 고등학교 졸업식 끝나면 우리는 가족끼리 오키나와에 놀러 가기로 했어. 민서 졸업이랑 대학 합격 기념으로 여행 가려고. 대학 입학 직전까지 쭉 거기에 머무를 거야. 그래, 좋겠네. 자기네는 어디 놀러 가? 딱히 예정 없어. 그래? 봄부터 지혜 자취할 거라서 준비하느라 바쁘거든. 어머, 학교가 많이 멀어? 여기서 편도로 3시간 거리에 있어. 어머머, 집 근처에 갈 수 있는 전문대도 없을 정도로 성적이 안 되는구나. 지혜가 가장 가고 싶어 했던 학교가 집 근처에 없었을 뿐이야. 그래, 그런 셈 치지 뭐. 자식 교육 똑바로 못 시켰다는 건 인정하기 싫을 테니까. 부모로서는 참 안타깝지. 그래도 너무 자신을 탓하지는 마. 그러고 보니 예준이는 A대 붙었나? 응? 분명 붙었겠지 뭐. 민서가 그러던데 예준이가 경제학과 넣는다는 얘기를 어디서 들었다고? 같은 대학에 같은 학과 가겠다고 막 그랬었거든. 둘이서 같이 캠퍼스 라이프도 즐기고 참 좋겠다. 그치? 글쎄. 어머,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네. 우리 이제 합격 기념으로 외식하러 나갈 거야. 안녕. 2월 졸업식 후. 지혜 엄마, 우리 이제 여행 출발한다. 거의 대학 입학 직전까지 놀다 올 예정이야. 잘 다녀와. 기념 선물 아무거나 사다 줘도 상관없지? 이쪽은 신경 쓰지 말고 잘 놀다 와. 참 쌀쌀 맞긴. 내심 부러워하는 거 다 알아. 그럼 다녀올게. 2월 하순. 지혜 엄마,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민서 엄마? 여행 중이었지? 무슨 일이야? 무슨 일이냐니. 예준이가 A대 경제학과가 아니라니 어떻게 된 거냐고. 아까 민서가 예준이한테 연락했더니 다른 대학이라고 그러더만. 대체 뭐가 어떻게 된 거야? 그거? 뭐야, 설마 지혜 엄마 알고 있었어? 뭐 그렇긴 하지. 너무하잖아. 저번에 지혜 엄마가 예준이 A대 간다고 하길래 철석같이 믿고 민서한테 말했단 말이야. 결국 나한테 거짓말쟁이네 뭐네 하면서 민서랑 싸웠잖아. 나 예준이가 어디 간다고 말한 적 없는데? 말했잖아. 내가 남의 집 얘기라서 내가 말해주기가 좀 그래 라고 말했더니 민서 엄마가 숨기는 거 보니까 A대네 하면서 멋대로 생각하고 믿은 거잖아. 나한테 책임을 떠넘기려는 거야? 정확하지도 않은 정보를 민서한테 말한 건 민서 엄마지 내가 아니잖아. 책임 전가하지 마. 뭐? 확실한 정보를 전해주지 않은 자기 탓이지. 근데 있잖아 민서 엄마. 뭐 이제 와서 사과해봐야 늦었어. 실은 지금 예준이도 같이 있거든? 뭐? 무슨 말이야? 오늘 아침부터 지혜 이사 가는 거 도와주고 있어. 뭐 하는 짓이야 그게? 예준이는 민서 남자친구가 되려란 말이야. 민서는 쏙 빼놓고 둘이 더 친해지겠다고 그런 수 쓰는 거 진짜 치사하다. 민서가 불쌍하지도 않아? 얘기 좀 끝까지 들어줄래? 어디 수준도 안 되는 집안이 감히 이래라 저래라야? 들어봐. 민서에 대한 중요한 얘기니까. 뭔데? 지금 아직 여행 중이라고 그랬지?
맞아. 대학 등록은 다 끝내고 간 거 맞아? 응? 뭐야? 엄청 분위기 잡길래 난 또 뭔가 했네. 이러니까 인생 실패하는 거 아니야. 돌아가자마자 할 거야. 그니까 아직 안 했다는 거네? 설마 지금 나한테 뭐 지적하려는 거야? 미쳤나 봐. 감히 지금 누구를 나무라는 거야? 왜 저런데? 민서 거기 있어? 응, 같이 있지. 민서 지금 괜찮아? 뭐가? 진정하고 들어. 말이나 해 빨리. A대 입학 등록 기간은 이미 끝났어. 뭐? 예준이가 아까 민서랑 연락하면서 이상하다 싶었다는데 마감일을 민서한테 말해줬더니 그 후로 답장이 없다고 그러더라고. 민서 괜찮은 거 맞아? 어? 아니 잠깐만. 이런 건 그냥 2월 중에 하면 그만 아니야? 입학 등록에 관한 서류 안 읽었어? 어? 잠깐만. 뭐야? 그럼 설마 민서 이제 A대 못 간단 말이야? 얼른 대학 측에 연락해봐.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는 나을 거 아니야. 지혜 엄마, 부탁 좀 하자. 지금 얼른 민서 입학 등록 좀 해줘. 어? 내가? 오늘은 돌아가는 비행기도 없을 텐데 하루라도 빨리 해야 될 거 아니야. 제발. 아니, 나한테 부탁을 해봐야 등록할 때 고등학교 졸업증명서랑 뭐 여러 가지 필요하지 않아? 뭐? 민서랑 아무 관련도 없는 나한테 부탁해도 한계가 있지. 그럼 뭐 어떻게 하라고? 사정이 딱하긴 한데 어쩔 수가 있나. 안 돼! 하여튼 얼른 전화해서 물어보는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렇게 하면 해결돼? 그건 대학 측이 어떻게 해줄지에 따라 다를 테니 나야 모르지. 안 된다고 그러면!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다시 도전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말도 안 돼! 그 후 민서 엄마는 일절 답장을 하지 않았습니다. 집이 꽤 가까워서 어쩔 수 없이 자주 마주칠 일이 생기는데 저와는 얼굴을 마주하기 싫은 건지 어색해하며 휙 도망가 버리곤 합니다. 민서는 결국 대학에 입학하지 못해 완전히 의욕을 잃어버렸고 심지어 예준이한테도 제대로 차여버리는 바람에 다시 대학에 도전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취업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저 쭉 집에만 틀어박혀 지내고 있다고 합니다. 한편 요리 전문대에 들어간 제 딸은 2년 후에 무사히 졸업했고 레스토랑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본인의 꿈이었던 요리사로서의 길을 걸으며 매일 활기차게 잘 살고 있습니다.